말씀드린 탄핵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 김도읍 위원장이 과연 적극적으로 이상민 장관 탄핵에 대해서 움직일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민주당의 예측도 일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김대현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사실 소추를 당한 당사자가 사실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이고, 네. 어떻게 보면 법사위원장이 헌법재판소 안에서는 일종의 검사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 장관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인용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네네.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그 역할을 맡는데 국민의힘 소속이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의 장관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임하지 않겠나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근거가 없고요. 그리고 소추위원회 구성이나 여러 가지 이걸 주도하는 책임자랄까요? 이건 어쨌든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전례 과거에도 탄핵안이 박근혜 전 대통령,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그다음에 임성근 전 부장판사와 관련된 이런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갔을 때도 그때도 전례상 법사위원장이 거의 주도를 했다. 네. 국회 입장을 주도적으로 입장을 피력했다. 그런데 이 관례를 깨려면 이 관례를 깰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법사위원장이 소극적으로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추측이죠. 그리고 저는 이 추측이 지금 성립될 수도 없거니와 당연히 법사위원장은 국회에서 결정한 의결된 사안에 대해서 국회의 입장을 존중하고 그에 따르는 자신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아마 김도읍 위원장은 아마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을 하고요. 근데 여야가 합의한 탄핵소추안이 아니기에 소추위원이 할 일이 많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입장을 얘기하는 네네. 것이고요. 근데 헌재 안에서 법사위원장으로서 국회를 대리해서 와서 본인의 입장을 표명할 때는 제가 볼 때는 그 헌법재판소장도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편다고 한다면 아마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어쨌든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전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거기서 억지스러운 논리를 들이대거나 아니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봅니다. 오히려 기계적으로 할 일은 할 것이다. 본인이 해야 될 정도의 역할은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죄송한데 네. 김도읍 지금 그 법사위원장이 이제 기계적인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변론이 열릴 텐데 변론은 구두로 열리게 됩니다. 그럼 당사자도 나오고 관계자도 나오고 증인도 출석을 해야 돼요. 그럼 그럴 때 검사의 역할은 뭡니까? 적극적으로 관계자나 증인들을 출석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만약에 자신 진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곤란하다면 제도가 또 있습니다. 대리인을 두면 돼요. 나는 탈핵에 반대하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으로서 해야 되지만 내가 못하니까 대신에 대리인을 선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만약에 선임하지 않거나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자신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대리인을 선임한다면 그럼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놔야죠. 그럼 법사위원장으로서 소추위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을 거면 저는 대리인을 꼭 선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굳이 반론을 드는 건 아닙니다만 국회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일단 탄핵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 네. 그러니까 권한을 행사한 거에 대해서 존중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럼 법사위원장도 국회를 대리해서 자신의 입장을 헌재에서 피력하는 이 역할, 이것 또한 인정을 해주고 그 권한을 우리가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는 네네.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 거취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안 하거나 아니면 유임에 대해서 판단을 내린 것은 대통령의 또 권한입니다. 그것도 또한 존중해줄 만한 부분이 있고 헌재는 또 헌재대로 나름대로 존중을 받아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국회가 모든 걸 만사를 다 처리하겠다 싶은 생각으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이니까 당연히 소극적으로 할 거야 라고 해서 예단해서 뭔가 대응책을 만든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헌재에서 이것이 인용될 때 어떤 대응, 부결될 때 어떤 것, 그러니까 이렇게 국회가 정치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이거는 오히려 좀 불용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각자가 처해져 있는 집단과 어떤 위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가 인정해 준다고 한다면 지금 같은 논란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제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이 사안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려고 한다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해야 되는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현재로서는 드러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라고 한다면 이미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사 결과에서
이상민 장관이 기소가 되든지 뭐 송치가 됐어야 되는 문제인데 무혐의가 나왔단 말이죠.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네.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여론몰이식으로 가서는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는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도읍 위원장이 뭐 소극적으로 하든 적극적으로 하든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네, 지금 김대현 평론가 말씀처럼 과연 이상민 장관이 중대한 법 위반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텐데